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척추를 검사해보자 이런 얘기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힘들어서 자꾸 주저앉게 되는 분이라면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 척추 협착증.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쪼그리고 앉아서 쉬어야 한다면 척추의 건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척추 협착증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척추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이 척추관 협착증이란 건 어떤 질환인가요?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협착증이라고 하면 좁아진 거죠. 네. 이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신경이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콜라병 내지는 호리병처럼 위에서 내려오던 원통형이 어느 부분에 가서 이렇게 홀쭉하게 좁아진 부분이 있는 걸 보고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신경이 많이 압박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요통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다리가 땡기기도 하고 오래 걷지도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마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소변 내지는 대변 장애가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보다 가져온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위에 보시는 사진은 가운데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 부위가 아래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많이 좁아져 있죠. 네. 이걸 전형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걸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종류가 있나요? 이제 심각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중심부, 이 중간 부분이 그 좁아진 부위도 있고 신경이 가해 쪽으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 요 부위를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요 부위만 더 중점적으로 좁아진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태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 그리고 이제 후천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퇴행성으로 이렇게 협착증이 왔느냐, 아니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결함이 생긴 이유로 그러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가 코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태어날 때부터 좀 좁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협착증의 증상이 좀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퇴행성으로 여러 가지가 우리 그 나이가 들면 우리가 관절 부위에 굳은 살이 배기죠. 마찬가지로 허리 안에서도 신경은 그 물이 차 있는 말랑말랑한 고무 물풍선처럼 되어 있는데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굳은 살이 배기면 신경이 눌려서 그런 협착증 증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 외에도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가 또 있나요? 사실은 주로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보는 것들은 거의 다 퇴행성에 의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90% 정도가 퇴행성으로 옵니다. 주로 4, 5번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이 남성보다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 그래서 호르몬도 어느 정도 영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처음 시작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그 디스크라고 하는 부분, 이 추간판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물침대처럼 탄력성이 많은 구조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물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뒤에 보시면 뒤에 관절들이 있습니다. 디스크 뒤에는 2개씩 양쪽으로 관절이 있는데요. 이런 게 우리 그 시골에서 많이 일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보시면 관절을 많이 쓰면 여기가 두꺼워지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힘이 많이 걸리면 관절이 많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요 안쪽에 그 관이 있는데 그쪽 부위를 누르게 되겠죠. 뭐가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이 주위에 정상적으로 있는 인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얇은 인대가 있는데 이게 나이를 지나면서 이게 쭉 두꺼워져요. 그러다 보면 신경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협착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이벤트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퇴행성 변화가 점차로 진행을 하면서 이게 연속된 과정에서 일어나는 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은 허리 통증이나 뭐 근육 통증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예, 예. 이렇게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증상만으로는 사실 이렇게 감별을, 이게 협착증이고 이게 디스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한 3-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요추증이라고 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허리가 좀 뻐근하고 관절이 무겁고, 모호한 요통, 둔부통, 엉덩이 쪽이 좀 아프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꼭 감별해야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신경이 눌려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잘 못 걷는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혈관이 막혀서 요즘엔 동맥경화도 많이 있으신 분들이 예. 많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 임상 경험으로도 다른 데서 협착증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진단해보니까 어느 정도 있는데 있는 정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잘 못 걸으시는 증상이 너무 심한 분들은 한 번쯤 의심해봐서 우리가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도 그렇게 잘 못 걸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초 신경 병변이라고 해서 흔히 만성 질환들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당뇨병. 예. 이제 그러신 분들이 꼭 장갑 이렇게 낀 것처럼 이렇게 말초부터 조금씩 감각이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 다리 끝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다리가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좀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걷다 보면 또 고관절에 이 관절염 같은 게 있어도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면 척추가 4-5번이 좋지 않아도 꼭 고관절 쪽에 증상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관절 증상인지 아니면 척추 때문인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부 변성 후만증이라고 해서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갔는데 뭐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부 변성 후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증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같이 감별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난 후에 예, 예.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엑스레이상으로만으로도 협착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엑스레이 가지고 협착증을 진단할 수는 없고요. 유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어느 부위가 추간판 높이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저쪽에 협착증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사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관의 넓이를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겉에서 엑스레이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뭄에 수돗물이 잘 안 나오면 겉에 관은 멀쩡한데 그 안에가 이렇게 막힌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협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CT나 MRI를 찍어야지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CT는 약 70% 정도의 진단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지는 MRI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보통 진단을 하려면 CT나 MRI를 찍어야지만 확인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CT나 MRI를 촬영을 해서 협착증이라는 걸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일단 치료의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정도가 있겠죠. 우리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침상 안정이나 우리가 허리가 많이 아플 때도 쉬게끔 하긴 하는데 되게 요즘에는 3일에서 일주일 를 넘게 쉬기는 안 하거든요. 네. 빨리 보행하는 게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나 그리고 또 신경 치료라고 해서 허리에 이제 신경 치료를 한다든지 신경에 영양 공급을 한다든지 혈액 공급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척추 교정 치료라든지 보조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수술 말고 네. 시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수술은 우리가 뼈를 붙이거나 째가지고 어디 이렇게 넓혀주거나 그러는데 요즘엔 시술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1박 2일로 해서 이렇게 당일날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그 자세한 것들은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전문 김재엽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